지난 9일 비행하던 이 대한항공 여객기의 엔진에 이상이 생겨 이 비상 착륙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죠. 일부 승객들은 이 휴대폰으로 유서까지 작성하는 이 긴박한 상황을 겪었고 이 도착 예정 시간보다 23시간이 더 지나서야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을 승객들에게 이 대한항공이 지급한 보상액은 고작 24만 원가량의 항공권 할인권입니다. 시간당 10,000원꼴 보상인 셈인데요. 거의 최저 시급 수준입니다. 다시는 비행기를 타고 싶지 않은데 비행기를 또 타야 쓸 수 있는 할인권을 줬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한항공의 이 보상이 적절한 이 수준이었던 건지 김정영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지난 9일 발생했던 사고죠.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전해주시죠. 네, 지난 9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의 엔진이 고장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승객들에 따르면 여객기가 이륙한 지 1시간 반 만에 이 오른쪽 날개 엔진에서 불꽃이 튀고 기체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비상 착륙할 공항을 찾는 2시간 동안 여객기는 이 상태로 비행을 이어갔는데요. 당시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엔진 근처에 자리를 앉았었는데 진동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더니 엔진 쪽에서 불꽃이 튀면서 펑펑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저처럼 패닉이어서 유서를 쓴 사람도 있고 같이 가족들이랑 손잡고 서로 사랑한다고 마지막 인사 하신 분들도 있고. 항공기는 아제르바이잔 바쿠 공항에 비상 착륙했고요. 또 비상 착륙 시간과 공항 대기 시간을 합쳐서 총 23시간 도착이 지연됐습니다. 네. 대한항공은 최근 승객들에게 이번 사고의 보상으로 한 명당 24만 원 상당의 우대 할인권을 지급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면 목숨이 이 위험할 뻔한 상황에 처한 것 같고 그런데 보상금 치고는 시간당 10,000원은 좀 적은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대한항공이 왜 보상 액수 또 이런 방법을 정했는지 좀 이유가 있을까요? 네, 대한항공은 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서 보상 액수를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실제로 공정위 소비자 분쟁 해결 권고 기준에는 국제 여객기가 12시간을 초과해 운송 지연되면 해당 구간 운임의 30%를 배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해당 항공권의 왕복 가격이 160만 원이었으니 편도 가격 80만 원의 30%로 책정했다는 겁니다. 다만 이 공정위 기준은 권고 기준이고 또 다른 조건 없이 지연 시간만 고려된 기준입니다. 예. 대한항공은 현금이 아닌 우대 할인권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사 규정에 명시된 보상 조항을 따랐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대한항공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운송 약관에 대한항공의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로 발생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 외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공개했기 때문에 이번 보상 조치가 위법한 사안은 아닙니다. 김 기자, 근데 이 단순히 도착 지연에 대한 보상 말고 이 정신적인 피해도 좀 컸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추가 보상을 인정한 사례는 없나요? 네, 과거 유사 사례에서 법원이 판단했던 이 배상액 수준이 더 높습니다. 지난 2018년에도 대구에서 삿포로로 향하던 에어부산 항공기가 비행 중 엔진 고장으로 비상 착륙해서 목적지에 예정보다 약 19시간 늦게 도착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에어부산은 자사 규정에 따라 승객 한 명당 10만 원을 보상해줬는데 당시 승객들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법원은 에어부산이 승객들에게 1인당 위자료 4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또 식사비와 교통비 명목에 10만 원을 더 줘야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같은 해 기체 결함으로 회항해 5시간 동안 지연 출발했던 이스타 항공에는 승객 한 명당 위자료 2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기체 결함 등으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본 승객들은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 전까지는 항공사가 자사 규정에 따라 제시하는 보상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국내 기체 결함으로 인한 도착 지연에 대한 별도 보상 관련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천재지변이 아닌 항공기 기체 결함 건에 한해서는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 딱히 보상을 더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항공기 정비가 다른 교통수단보다 더 까다롭긴 한데요. 그래서 공정위의 소비자 분쟁 해결 권고 기준에는 이 항공사가 이륙 전에 기준에 맞춰서 사전 정비를 했다면 이 비행 중에 발생하는 기체 결함 등 정비 문제는 기상 문제처럼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보고 이 항공사의 책임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네. 또 이외 국토교통부의 보상 가이드라인은 없고요. 또 이 결함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이 크다는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현행법상 승객이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은 공정위 권고 기준 명시된 대로 이 운임의 10에서 30%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사전 정비를 철저히 했는지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예. 이 기체 결함이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이 항공사들이 안전 투자와 정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네. 이번 대한항공 엔진 결함과 같은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 대한 항공사들의 법적 책임과 또 보상 수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승객들이 크게 피해를 당한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트라우마로 정신적인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정신적인 피해가 우리나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고객을 위해서 그런 점까지 헤아려서 보상을 해야. 그렇군요. 이번 엔진 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 그렇다면 김 기자,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네, 20일부터 조사가 시작되는데요. 아직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엔진 제작사인 PW사와 사실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예. 또 대한항공도 사고 직후 사고 조사 등 인력 10명을 비상 착륙한 아제르바이잔 현지에 파견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